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응원 덕에 계속해서 작품을 좀 그리고 있죠. 오늘은 좀 매화의 선비적인 생각이 강했던 그림들을 그려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언제 이 매화를 그림으로 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고려 왕건으로 추정되는 능에서, 그것도 벽화에서 좀 보이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네, 바로 소나무, 대나무와 함께 매화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매화나 이런 것은 세안사무잖아요. 세안사무는 어떤 거죠? 그렇죠. 추위를 견뎌내는 새 벗 그림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버드나무를 그리듯 하는 필법으로 그려서는 추워도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세안사무를 그렸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매화를 그린다고 하면서 그 성리학적 측면에서 발달했던 매화의 그 강단진 모습은 어디 갔나 없고, 전부 다 그리기 편안하거나 아니면 좀 보기만 좋을 것 같은 형태의 뭐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버드나무 같은 매화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선비들이 사랑했었던 매화 가지는 그야말로 세한 사무입니다. 그 붓질에서도 또 뭐에서도 그렇죠. 이 줄기에서도 길쭉길쭉해서 마치 뭐 같은 버드나무 같이 힘없이 쭉 뻗어나간 그것을 좋아했었던 게 아니라 좀 짧지만 강단졌던 매화 가지를 선비들은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가지의 형태로 가지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많이 그리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충절과 기상 그리고 강인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옛 선비들의 나무 줄기, 그게 오늘은 그리운 날입니다. 이런 식이죠. 많이 그리기보단 어떤 의미에선 강인함과 자기의 사상을 의탁하게 좋았던 줄기들을 표현하는데 선비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 사군자인 매화를 또 이 세한사무를 그려서 능에다 넣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태조 또 고려의 왕릉,
왕건의 능 벽화의 세한삼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최초의 매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자기들의 생각을 의탁하기에 가장 좋았던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왕릉의 벽면에까지 장식을 했을 정도면 그것은 하나의, 그렇죠, 사유체계입니다. 그런 매화를 그리는데 이쁨이나 아니면 붓끝이 정돈되지 않은 아주 얄쌍함으로 그린다면 그것은, 그렇죠, 처음에 그리고자 했었던 생겨난 의의에서 상당히 벗어난 그림이죠. 저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려고 할 때는 그 기상과 정체성에서 크게 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벗어나려면 문인화라는 말을 쓰지 말고 현대화라는 말을 쓰세요. 괜찮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다 저버리면 그것은 한국인의 껍질을 갖고 있는 서양적 생각에 매료된, 어떻게 보면 좀 옆집 살면서 이 집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붓끝의 강인함과 예쁜들이 그리고 싶어 했었던 필법을 기억을 해서, 또 그것을 서예를 하시는 분이 뭐를 합니까? 임서를 하듯, 또 의임을 배임을 하듯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옛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뜻을 담아내는 방법을 터득한 후에 요즘 그림을 그려냈고 이건 내 그림이다 라고 우겨야지, 전혀 그런 연습은 하지도 않고, 아, 이거는 지금 나만의 필법이야, 나만의 그림이야 라고 우긴다면 이는 서양인이 나는 동양인이야 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별반 요즘 의의가 있느냐, 세계화 시대에. 아니죠? 세계화에서 가장 살아남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개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독창적인 트레디셔널 전통이 세계화가 되는 시대입니다. K-팝이 세계화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림의 생각과 우리 그림의 정신을 담고 있었던 생각, 그것들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생각을 하죠. 지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같은 공존, 또 그 나라는 이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옛분들이 그렸었던 방법의 가지, 즉 짧으면서 서예선이 확 들어간 강한 맛,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려주는 겁니다. 버드나무 그리듯 붓을 이리저리 끌고 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철골선이죠. 선비의 강인함, 지조를 팔지 않았었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려보고 싶어서 오늘 이 매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절대주의의 그림인 사실주의, 거기에 또 상대주의인 회의주의, 물론 낭만주의로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현대미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신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정도는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강단졌던 그림, 세한사물을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성리학적 개념, 즉 오늘은 매화가 여러분의 의리 있는 친구로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은 여러분에게 좀 그런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벗으로요? 그렇죠. 절우로. 절우란 뭡니까? 절개에 있는 벗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도 화제를 그렇게 썼습니다. 절우.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쓰고, 네, 도장 대신 저는 그걸 좀 그려서 가뿐하게 그려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누군가가 힘든 날 의리를 지키면서 자기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매화가 봄을 가장 먼저 선점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서 여러분 곁에 그런 벗으로 좀 남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쁜들의 기상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그려드렸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런 벗에게 전화 한 통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